노년에 행복하려면 지켜야 될 것 첫 번째는 아무도 없어도 일어나 차려입는 습관입니다. 요양원에 끌려간 날 내가 마지막으로 입은 옷은 늘어지고 때 묻은 추리닝이었습니다. 누가 볼 사람도 없다고요? 그 생각이 당신을 망가뜨리는 시작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순간 인생도 당신을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옷을 입는다는 건 단지 몸을 가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대접하는 의식이며 나 자신을 하루에 한 번씩 되살리는 행동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 사는 순간 이 습관을 제일 먼저 포기합니다. 왜일까요? 어차피 나 하나 보려고 누가 오나, 내가 뭘 입든 상관할 사람도 없잖아. 그냥 대충 입고 하루 때우자. 이런 생각이 스멀스멀 들기 시작하면 삶은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점점 외모는 흐트러지고 얼굴은 칙칙해지고 마음은 더 꺼져갑니다. 몸이 늙는 게 아니라 삶이 썩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건 외출복 하나 안 챙겨 입는 사람일수록 병원 진료도 미루고 사람을 피하고 우울증에 더 빠진다는 사실입니다. 옷차림은 곧 삶의 태도입니다. 누군가를 만나지 않더라도 스스로에게 나는 아직 살아있다고 보여주는 일입니다. 차려입지 않으면 결국 정신도 무너집니다. 집안에서 허리 굽은 채 축 늘어진 잠옷, 아무렇게나 묶은 머리, 발 뒤꿈치가 갈라진 슬리퍼를 신고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 있는 사람. 이 모습이 당신이 꿈꾸던 노년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살아있는 척하는 것일 뿐 실상은 이미 삶에서 탈락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아무도 없어도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고 옷을 고르는 습관. 이 작고 사소한 행동 하나가 노년의 삶 전체를 바꿉니다. 이걸 포기하면 모든 걸 잃습니다. 사람도, 자존감도, 건강도, 당신 스스로도. 경기도 평택에 사는 75세 유영자 씨는 남편을 보내고 6년째 혼자 살고 있습니다. 초반엔 매일 울고 늦잠을 자고 이틀이고 사흘이고 머리도 안 감고 살았습니다. 하루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기겁했습니다. 얼굴은 부어 있었고 머리는 떡져 있었으며 입고 있는 옷은 5년 전 유행이 지난 트레이닝복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내가 먼저 죽겠다. 다음 날 아침 영자 씨는 평소에 아끼던 블라우스와 검정 바지를 꺼내 입고 머리를 단정히 말리고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 정도로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 느낌이 너무 좋아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이어졌습니다. 지금의 유영자 씨는 동네 주민센터에서 노인 체조반을 이끌며 활발하게 지냅니다. 매주 수요일엔 평생교육센터에서 라인댄스를 배우고 장보러 나갈 때도 항상 귀고리를 착용합니다. 이웃들은 그녀를 보고 말합니다. 저분은 혼자 사시는데도 늘 단정하고 고우셔. 그런데 그녀는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사니까 더 신경 쓰는 거예요. 내가 나를 챙기지 않으면 누가 해주겠어요? 지금 당신은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지금 당신의 옷차림이 바로 당신의 삶입니다. 아무도 없어도 아무도 보지 않아도 매일 단정하게 나를 대하는 그 습관. 그것이 바로 당신의 남은 생을 품격 있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살아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걸 매일 당신 스스로에게 증명하십시오. 옷장에서 예쁜 옷 하나 꺼내는 것으로 말입니다. 노년에 행복하려면 지켜야 될 것 두 번째는 무리한 인간관계를 끊을 줄 아는 결단력입니다. 당신은 왜 아직도 불편한 인간관계를 끌어안고 계십니까? 정말 외로워서 만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저 습관처럼 이어가는 겁니까? 그 인간관계 당신 삶에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천천히 망가뜨리고 있습니까? 혼자라는 공포에 사로잡혀 나를 갉아먹는 인간들과 끊지 못하고 이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외롭다는 이유로, 심심하다는 핑계로 불편한 관계도 참고 견디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를 파괴하는 지름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매번 만나고 돌아오는 길, 괜히 기분이 찜찜하고 허탈한 적 없으셨습니까? 대화하는 척하지만 늘 자기 이야기만 늘어놓는 사람, 밥값을 낼 땐 뒷짐지고 부탁할 때만 유난히 친절해지는 사람, 은근히 당신을 깎아내리며 우위에 서려는 사람. 이들과의 관계는 진짜 관계가 아니라 정서적 소모일 뿐입니다. 문제는 그걸 알면서도 그래도 연락은 해야지. 괜히 미움받을까 봐라는 이유로 계속 끌려다닌다는 점입니다. 정작 중요한 건 지금 그 관계가 당신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정 노동만 더해지고 자존감은 떨어지며 삶은 점점 무의미해집니다. 지금부터라도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합니다. 불편한 사람, 만날 때마다 기운 빠지는 사람, 소모적이고 억지로 웃어야 하는 관계는 잘라내야 합니다.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73세 김정희 씨는 과거에 참을성 많고 의리 있는 사람으로 불렸습니다. 누구보다도 주변 사람을 잘 챙기고 부탁 한마디에 거절 못하고 달려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몇 년 전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고 움직이지 못하던 시기에 그녀는 그 누구에게도 연락 한 통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주 만나던 지인 중 몇몇은 왜 안 나오냐며 다그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건 관계가 아니라 내가 이용당하고 있었던 거다. 병실에서 단톡방을 나가고 수첩 속 연락처 절반을 찢어냈습니다. 퇴원 후엔 오롯이 혼자만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김정희 씨는 전보다 훨씬 건강해졌습니다. 매일 새벽 혼자 텃밭에 나가 채소를 가꾸고 오후엔 동네 카페에서 책을 읽습니다. 혼밥이 어색하던 초반을 지나자 오히려 조용한 시간이 좋아졌고 누가 연락 안 해도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는 혼자 있어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진짜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필요 없는 사람들과 억지로 섞여 살아가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 관계를 끊는 순간 당신의 삶은 놀랍도록 평온해집니다. 지금 당신의 인생에서 반드시 정리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결단이 곧 당신의 평온입니다. 노년에 행복하려면 지켜야 될 것 세 번째는 자식에게 미련 두지 않는 태도입니다. 내가 너 낳고 키운 게 죄냐? 전화 한 통 없고 명절에도 얼굴 못 보는 자식 그런데도 왜 당신은 아직도 그 애를 기다립니까? 자식은 부모를 버릴 수 있어도 부모는 자식을 놓지 못해 스스로를 망가뜨립니다.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식은 부모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다 키워놓고 다 해줬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부모들은 여전히 자식을 붙들고 삽니다. 연락 없는 자식에게 문자를 보내고 생일이면 혼자 밥상을 차리고 어려운 사정이라며 돈까지 보내줍니다. 그 미련이 당신 인생을 무너뜨립니다. 자식 때문에 웃는 부모는 있지만 자식 때문에 계속 울고 아파하는 부모는 너무 많습니다. 이번 설엔 오겠지, 언젠간 연락 오겠지 하는 그 기다림이 당신 삶을 갉아먹고 결국 병으로 이어집니다. 노년 우울증, 노인 자살 원인의 절반이 가족 특히 자식 때문이라는 통계가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식은 이미 당신의 손을 놓고 자기 인생을 살아갑니다. 당신이 외로워도 아파도 힘들어도 모릅니다. 아니, 알아도 관심 없습니다. 본인의 삶이 바쁘고 자식도 있으니 부모는 뒷전입니다. 그러면서 엄마는 그때 왜 그랬어? 아버지는 왜 그렇게 고집만 부렸어? 라며 상처만 남깁니다. 그 순간 당신은 깨달아야 합니다. 이젠 기대할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미련을 두는 순간 마음은 병들고 인생은 공허해집니다. 자식에게 서운한 말 한마디라도 하면 그럼 키워준 거 다 계산할까요? 라는 비수 같은 대답이 돌아옵니다. 그때 부모는 입을 닫습니다. 상처받고도 말 한마디 못하고 괜찮은 척 웃으며 병 들어갑니다. 그게 과연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집착이고 고통입니다. 자식은 인생의 일부일 뿐 전부가 아닙니다. 내 삶을 내 중심으로 살아야 비로소 평안이 찾아옵니다. 연락 없으면 없는 대로, 찾아오지 않으면 혼자 여행 가는 겁니다. 손주 못 보면 이웃 강아지랑 산책하고 밥은 혼자 차려 먹되 반찬은 내 입에 맞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당신 삶의 중심을 자식에게서 끌어와 스스로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경남 창원에 사는 74세 최문자 씨는 딸 셋을 모두 서울로 보냈습니다. 직장, 결혼, 육아로 바쁘다며 전화도 뜸해지고 연락은 명절 전날 못 내려가요. 바빠요 한 줄 문자뿐이었습니다. 처음엔 섭섭했습니다. 그리움의 편지도 써봤지만 돌아오는 답장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거실 TV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보다가 문득 웃음이 났습니다. 내가 이걸 보려고 40년을 산 거였나? 그날 이후 그녀는 전부 바꿨습니다. 딸이 사준 고급 접시를 꺼내 혼자 차려 먹고 거실 한가운데 딸 사진 대신 자신이 꽃밭에서 웃는 사진을 걸었습니다. 무려 30년간 묵혀둔 카세트 플레이어를 꺼내 예전 좋아하던 노래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했고 근처 문화센터에 나가 그림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녀는 누구보다도 생기 넘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최할머니 요즘 얼굴이 달라졌어요 라고 말하고 그녀는 대답합니다. 이젠 나한테 집중하니까 그렇지. 자식은 소중하지만 당신 자신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더는 눈치 보지 말고 더는 기다리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중심에 두는 순간 당신의 노년은 비로소 시작됩니다. 자식은 마음에서 놓고 당신 자신은 손에 꼭 쥐십시오. 지금부터라도 당신을 위해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노년에 행복하려면 지켜야 될 것 네 번째는 말없는 침묵을 견디는 강인함입니다. 당신이 하루 종일 입 한 번 열지 않아도 누구도 당신을 찾지 않는 현실 견딜 수 있습니까? 텔레비전 소리로만 채워지는 집안, 전화 한 통 없는 하루 그 정적이 무섭지 않습니까? 침묵은 때론 총보다 무섭습니다. 그 고요가 사람을 서서히 죽입니다. 노인의 집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건 정막입니다. 자식은 바쁘고 친구는 아프거나 세상을 떠났고 이웃은 경계합니다. 그렇게 어느 순간 하루 종일 사람 목소리 한 번 못 듣는 날이 시작됩니다. 그 정적은 귀로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마음을 무너뜨리는 무음의 폭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침묵이 괴로워 라디오를 켜놓고 TV를 밤새 틀어둡니다. 누군가의 말소리라도 들려야 안정을 찾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위안일 뿐 근본적인 해결이 아닙니다. 말없이 흐르는 시간 속에 사람은 점점 외로움에 무뎌지고 무뎌진 마음은 삶의 의미를 잃게 만듭니다. 특히 소리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아무도 나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는 사실이 사람을 무너지게 합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설거지하고 혼자 잠드는 그 일상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자신이 사회에서 지워진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침묵이 삶의 본질이라는 데 있습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끊임없이 떠들어야만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침묵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을 다잡고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독립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강인한 사람만이 침묵을 견딜 수 있고 그 침묵 위에서 새 삶을 만들어냅니다. 침묵에 휩쓸리면 고독사가 오지만 침묵을 다스리면 온전한 혼자만의 인생이 열립니다. 고요를 받아들이고 익숙해지는 것, 아무도 찾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는 것, 스스로와 대화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노년의 진짜 강인함입니다. 충남 서산에 사는 76세 남정호 씨는 5년 전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하루 3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났어, 밥 먹자, 잘 자. 그마저도 이젠 들을 사람도 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고 그 고요함이 가슴을 쳤습니다. 하루는 멍하니 앉아 TV를 보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제 나도 점점 사라지는구나. 그날 밤 그는 결심했습니다.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그는 매일 아침 소리내어 일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달걀 프라이를 했다. 커피가 좀 진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신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혼잣말이 아닌 진짜 대화처럼 느껴졌습니다. 이후 그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배달 일을 했지만 이젠 노트북 앞에 앉아 짧은 글을 씁니다.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수필반에 등록했고 그의 글이 동네 소식지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주지 않아도 그는 매일 자신과 대화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지금은 침묵이 고마워요. 나를 더 잘 들을 수 있으니까요. 침묵을 견디는 사람만이 진짜 혼자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외부의 소음이 사라질수록 내면의 목소리는 또렷해집니다.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용기, 그 고요를 사랑할 수 있는 태도. 그것이 노년을 품격 있게 단단하게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금 이 순간 조용하다고 두려워 마십시오. 그 침묵이야말로 당신이 다시 살아가기 위한 가장 깊은 준비입니다. 노년에 행복하려면 지켜야 될 것 5번째는 남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는 당당함입니다. 혼자 밥 먹는다고 혼자 산다고 그렇게 창피한 일입니까? 남들 눈치 보느라 하고 싶은 거 참고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웃고 싶어도 참는 인생 그게 진짜 사는 겁니까? 남이 뭐라 하든 결국 당신 인생은 당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남의 시선에 휘둘립니까? 노년에 접어들면 진짜 삶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남들 눈에 갇혀 살아갑니다. 혼자 외식하면 쟤는 왜 혼자야? 화장하고 나가면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취미를 배우러 다니면 그 나이에 뭘 또 배우냐?
이런 말을 두려워하며 고개 숙이고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시선을 두려워한 대가가 너무 크다는 점입니다.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한 채 나이만 먹고 결국 평생을 눈치로 소모합니다. 그렇게 죽은 듯이 사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다 지나고 나니 남은 게 아무것도 없네요. 당신이 웃어도 남은 흘겨보고 당신이 울어도 남은 지나갑니다. 남의 평가에 인생을 맡기는 순간 당신은 이미 자신을 포기한 것입니다. 나이값 한다는 말에 눌려 옷차림을 바꾸고 친구들이 뭐라고 할까봐 취미생활도 접고 혼자 간 여행이라 말 못하고 거짓말까지 하는 사람들. 그 모습이 당신이 꿈꾸던 인생입니까? 남이 뭐라 하든 내 삶의 주인은 나입니다. 그걸 잊은 순간 당신은 스스로 인생의 조연으로 밀려납니다. 진짜 품격은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당당히 해내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노인이 이런 걸 해도 되나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라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 용기 하나가 노년의 자유를 만듭니다. 눈치 보지 않고 혼자 밥 먹고 웃고 노래하고 혼자 극장 가서 울고 나오는 삶. 그게 진짜 살아있는 인생입니다. 남의 눈이 아닌 내 마음을 기준으로 삼을 때 비로소 평온이 찾아옵니다. 광주에 사는 78세 황정임 씨는 동네에서 별난 할머니로 통했습니다. 빨간 바지에 반짝이는 귀걸이, 매주 문화센터에서 탭댄스를 배우고 혼자 북카페에서 스콘에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수군댔습니다. 자식도 없이 혼자 저렇게 나대고 다닌다는 말도 들렸습니다. 정임 씨는 처음엔 상처를 받았습니다. 무심코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졌고 며칠 동안 외출도 꺼려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대체 누가 해줄까? 그 순간부터 정임 씨는 달라졌습니다. 새 옷을 사고 자신이 좋아하는 대로 머리를 단정히 손질하고 동네 탁구교실에 등록했습니다. 모임에선 늘 조용히 있던 그녀가 이제는 저는요 하며 당당히 말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그녀를 보며 나도 저렇게 나이 들고 싶다는 말이 나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녀의 태도가 그 시선을 부수어버린 것입니다. 정임 씨는 말합니다. 남들이 뭐라 해도 나는 내가 좋으면 합니다. 그게 나를 살리는 길이니까요. 세상은 당신에게 아무것도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오직 스스로를 사랑한 사람만이 노년의 품격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남이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는 당당함. 그게 있다면 혼자 살아도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충분히 멋집니다. 누가 뭐라 하든 말입니다. 노년에 행복하려면 지켜야 될 것 6번째는 물질보다 마음의 풍요를 우선하는 철학입니다. 통장에 돈은 남았지만 마음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비싼 옷 입고 외제차 끌고 다녀도 집에 들어오면 혼자입니다. 그게 행복입니까? 죽을 때 가져가는 건 재산이 아니라 삶에 대한 만족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 무엇을 채우며 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래도 돈이 최고지. 있는 게 편하지.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있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믿고 사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돈의 목매는 사람의 삶은 늘 불안합니다. 자식에게 줄 재산 계산하고 혹시라도 의료비 날아갈까 조마조마하고 누가 한 푼 더 벌었다는 말에 속이 뒤집힙니다. 결국은 더 모으고 더 지키고 더 쌓는 데에만 인생을 소비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그 돈이 아니라 그 돈으로 무엇을 느끼고 어떤 가치를 남기느냐입니다. 수천만 원짜리 안마의자를 사놓고도 말 한마디 나눌 사람이 없어 외롭게 앉아있는 사람. 고급 외식은 해도 맛있다는 감탄 한마디 없이 삼키는 사람. 이런 삶은 분명 부자지만 절대 풍요롭지 않은 삶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불행합니다. 반대로 마음이 부유한 사람은 작고 소박한 일상에서도 진짜 행복을 찾아냅니다. 그 차이는 물질이 아니라 철학에서 나옵니다. 노년에 필요한 건 통장 잔고가 아닙니다. 따뜻한 미소, 누군가와 나누는 대화, 스스로가 만족하는 하루입니다. 그걸 위해서는 가지는 것보다 느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소비는 줄이고 감정은 채우고 관계는 가꾸는 삶. 이게 진짜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은 인생입니다. 강원도 정선에 사는 71세 조영선 씨는 한때 지역에서 꽤 유명한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장님이었습니다. 잘 나갈 땐 BMW를 타고
명품 가방에 손목시계까지 늘 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가게는 문을 닫았고 자식들도 모두 멀리 떨어져 살아가며 왕래가 끊겼습니다. 처음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내 인생이었나?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고 그 많던 지인들은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통장엔 아직 돈이 있었지만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습니다. 외로움과 무기력, 허무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동네 경로당에서 열린 시쓰기 교실 전단지를 보고 망설이다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연필을 쥔 것도 40년 만이었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오늘은 따뜻했습니다. 단 한 줄을 써내려가는 일이 그렇게 마음을 채울 줄은 몰랐습니다. 그 후로 그녀는 매일 아침 산책을 하며 떠오르는 단어들을 메모장에 적고 일주일에 한 번씩 시를 써서 동네 게시판에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시를 읽고 박수를 쳐주었고 그녀는 다시 웃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조영선 씨는 이제는 돈이 아니라 하루를 제대로 사는 게 나의 부자다라고 말합니다. 예전처럼 큰 돈을 벌진 않지만 계절의 냄새를 맡고 웃으며 인사하는 사람을 만나며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살아있음에 감사한다고 합니다. 진짜 부자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덜 가지고도 만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풍요로우면 물질은 따라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통장은 줄어도 행복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은 무엇을 더 채우고 있습니까? 이젠 밖이 아니라 안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혼자 살아도 웃는 사람은 결국 마음이 가장 부자인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나이 들었어도 착해서 좋다니까? 이런 말을 믿고 있다면 큰 착각입니다. 나이가 들면 착한 성격은 미덕이 아니라 약점이 됩니다. 젊을 때는 인정받고 존중받지만 나이가 들면 만만한 노인이 될 뿐입니다. 만만한 노인은 이용당하고 무시당하고 결국 버려집니다. 가족도 이웃도 사회도 힘없는 노인에게는 함부로 대합니다. 착한 노인은 아무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독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 몫을 지키고 끝까지 존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하는 6가지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 호의가 권리로 바뀌는 순간이 오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부탁이었습니다. 도와줄 수 있느냐고 정중하게 묻습니다.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니 흔쾌히 들어줍니다. 그러자 다음엔 더 큰 부탁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것이 당연한 일이 됩니다. 한 번의 호의가 2번이 되고 2번이 반복되면 습관이 됩니다. 결국 도움을 받는 사람은 더 이상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합니다. 이제는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해줘야만 하는 일이 됩니다. 거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갑자기 태도가 바뀝니다. 왜 안 되느냐고 따집니다. 도와주던 사람이 안 도와주면 매정한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은혜를 베풀었는데 오히려 배신자 소리를 듣습니다. 인간의 이기심은 끝이 없습니다. 한번 얻은 이득은 계속해서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호의는 권리가 됩니다. 자식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부모가 도와줍니다.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빌려줍니다. 생활이 힘들다 하면 보태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의 도움이 당연한 것이 됩니다. 어느 날 돈이 없어서 못 주겠다고 하면 섭섭해합니다. 심하면 원망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돕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말합니다. 부모의 희생을 요구하면서 그 희생이 부족하면 불만을 가집니다. 부모가 자신을 위해 쓸 돈을 쓰는 것조차 못마땅해합니다. 이웃, 친척, 친구도 다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부탁이었지만 계속 들어주다 보면 점점 요구가 커집니다. 처음에는 미안해하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당연하게 요구합니다. 더 나아가 요구를 거절하면 섭섭해합니다. 뒤에서 험담합니다. 도와줄 때는 좋은 사람이라더니 안 도와주면 나쁜 사람이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착한 사람일수록 더 쉽게 이용당합니다. 착한 사람은 거절을 잘 못하니까 이용하기 쉽습니다. 노년의 가장 큰 위험은 만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만만한 사람은 누구에게나 편리한 존재가 됩니다. 필요할 때 부르면 오고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필요할 때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많이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주기만 하는 사람은 도움을 받을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독해야 합니다. 호의를 베풀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아무에게나 친절을 베풀지 마십시오. 특히 반복되는 부탁에는 단호해야 합니다. 한 번 도와줬다면 두 번째는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도 함부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먼저 챙기는 것입니다. 자신이 힘들면 거절해야 합니다. 자신의 노후가 먼저입니다. 내 것을 지키지 않으면 누구도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호의가 권리가 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한번 호구가 되면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상대의 기대가 쌓이면 결국 이용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마지막까지 착하기만 하면 결국 후회하게 됩니다. 독하게 살아야 합니다.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으려면 선을 확실히 그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존중받습니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 두 번째는 착하면 이용당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착한 사람은 언제나 이용당하기 쉽습니다. 착한 노인은 더욱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는 착함이 미덕으로 통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그 착함은 만만함으로 변질됩니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많을수록, 남을 위해 희생할수록 주변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한두 번 도와주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도움을 주는 것이 의무가 되어버립니다. 결국 자신은 끝없이 퍼주기만 하고 돌아오는 것은 배신과 무시뿐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신을 지킬 힘이 줄어듭니다. 젊을 때야 착하면서도 강하게 나설 수 있지만 노년에는 기력이 떨어지고 사회적 영향력도 약해집니다. 이때 착한 성품을 그대로 유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노인을 더 쉽게 이용하려 듭니다. 작은 부탁을 시작으로 점점 더 큰 요구를 합니다. 처음에는 이것 좀 부탁드려요 라고 말하지만 나중에는 당연히 해주셔야죠로 바뀝니다. 거절하려고 하면 그동안 잘해주셨잖아요 라는 말로 압박합니다. 거절하면 야박한 노인, 고집 센 노인 취급을 받습니다. 결국 착한 사람이 되어 주변의 기대에 맞추려다 보면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떠안게 됩니다. 가족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심합니다. 자식과 손주들에게 늘 베풀고 희생하는 부모가 있다면 자식들은 그것을 감사할까요? 처음에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떨까요? 부모가 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됩니다. 용돈을 주던 부모가 어느 날 주지 않으면 요즘 왜 이렇게 인색해? 라는 말이 나옵니다. 손주를 봐주던 조부모가 힘들다고 하면 그럼 우리는 어쩌라고? 라는 불만이 나옵니다. 부모가 주는 것이 의무가 되고 자식은 그것을 권리로 착각합니다. 그렇게 착한 부모는 자식들에게조차 이용당하는 신세가 됩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친구, 이웃, 친척들까지도 착한 노인을 만만하게 봅니다. 저분은 거절을 못해라는 인식이 퍼지면 부탁이 끊이질 않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심부름, 작은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싸늘한 반응이 돌아옵니다. 결국 착한 노인은 사람들에게 휘둘리며 살아갑니다.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까지 억지로 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착하게 산다고 해서 모두가 착하게 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착할수록 더 큰 피해를 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렇습니다. 노인은 사회적으로 약자로 분류됩니다. 강한 사람에게는 함부로 못하지만 착하고 순한 노인에게는 부담 없이 기대려 합니다. 결국 착한 노인은 모든 짐을 떠안게 되고 마지막에는 남는 것도 없이 쓸쓸하게 늙어갑니다.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착하다고 이용당하는 삶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거절할 것은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더 이상 착한 노인으로 남지 말아야 합니다. 착하다는 이유로 자신을 희생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 세 번째는 가족에게도 만만한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평생을 바쳐 희생한 사람들이지만 나이가 들면 가족에게조차 만만한 존재가 됩니다. 젊었을 때는 가정을 위해 뼈 빠지게 일하고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었지만 늙고 힘이 없어지면 그 희생이 당연한 것이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헌신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여기지만 자식이 부모를 위해 희생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로 여깁니다. 결국 부모는 점점 뒷전으로 밀려나고 만만한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자식들에게 기대면 안 됩니다. 젊을 때는 우리 부모님만큼은 다를 거야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부모가 건강하고 경제력이 있을 때는 자식들도 잘합니다. 하지만 몸이 아프고 손 벌릴 일이 생기면 태도가 달라집니다. 요즘 힘들어서 그래요. 바빠서 시간이 없어요라는 핑계가 늘어갑니다. 부모가 자식 눈치를 보며 부탁 한마디 하기 어려운 신세가 됩니다. 결국 부모는 자식에게조차 버려지는 존재가 됩니다. 착하면 더 만만해집니다. 자식에게 뭐든 퍼주고 희생만 하다 보면 부모의 고마움을 모릅니다. 용돈을 주고 손주를 봐주고 집안일까지 도와주면서 이 정도는 부모로서 당연하지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미안해하던 자식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용돈을 한번 안 주면 왜 이렇게 인색해졌어? 라는 말이 나오고 손주를 봐주기 힘들다고 하면 우린 어쩌라고? 라는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희생할수록 부모의 가치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쉬운 존재가 됩니다. 경제력이 없으면 더욱 하대받습니다. 부모가 가진 것이 많을 때는 자식들이 먼저 찾아옵니다. 건강할 때는 자식들이 전화도 자주 하고 얼굴도 자주 보러 옵니다. 하지만 병들고 돈까지 없으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모가 도움을 요청하면 우리도 힘들어라며 피하고 모른 척하는 일이 늘어납니다. 결국 부모는 자식 눈치를 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돈이 없으면 부모조차도 가족에게 귀찮은 존재가 됩니다. 며느리나 사위에게도 만만한 시부모, 장인장모가 됩니다. 자식에게 함부로 못하는 말도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는 쉽게 합니다. 나이가 많고 힘이 없으니 무시하기 쉽습니다. 처음에는 깍듯이 대하던 며느리도 시간이 지나면 태도가 변합니다. 손주를 맡아 키워주고 집안일까지 돕다 보면 어머님이 해주시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인장모가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때는 잘하지만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으면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가족에게마저 만만한 존재가 되지 않으려면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희생을 멈추고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선을 그어야 합니다. 돈이든 시간과 노동이든 함부로 내주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자신의 가치를 지켜야 가족에게도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착하면 착할수록 더 쉽게 무시당합니다. 이제라도 독하게 살아야 합니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 네 번째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다 자신을 잃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다 보면 결국 자신을 잃게 됩니다. 젊었을 때부터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온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도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합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친구와 이웃에게 잘 보이려 하고 사회적으로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 정작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조차 잊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남을 만족시키려다 평생을 남의 인생을 사는 꼴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식들에게 헌신해도 결국 부모가 해주는 건 당연하다는 태도로 돌아옵니다. 며느리와 사위에게 잘해줘도 그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당연한 일이 됩니다. 친구들에게 지나치게 맞춰주면 이 사람은 늘 이해해주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누군가는 불만을 갖고 누군가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사람들은 늘 자기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한번 베풀면 또 기대하고 한번 양보하면 계속 양보할 것을 요구합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맞춰주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자식이 원하는 부모, 손주에게 잘해주는 조부모, 이웃에게 인정받는 어른이 되려다 보면 결국 자신의 삶은 없어집니다. 남을 위해 살아온 인생의 끝에 남는 것은 공허함뿐입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다 보면 정작 가장 중요한 사람, 자신을 잃게 됩니다.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가고 싶은 곳도 못 가고, 먹고 싶은 것도 참아가며 남을 우선하게 됩니다. 마음속에서 불만이 쌓이지만 겉으로는 좋은 사람처럼 행동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평생을 살아도 돌아오는 것은 감사가 아니라 당연함과 무시뿐입니다. 나이가 들면 더 이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남을 만족시키는 삶을 멈추고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원하는 것을 하고 싫은 것은 거절해야 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착한 사람이야 라는 이미지를 깨야 합니다. 이제라도 독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남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내 인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 5번째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태도는 나를 더 무시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태도를 보이면 사람들은 더 쉽게 무시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새로운 기술과 정보가 쏟아집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뭘 배우겠어? 나는 그런 거 몰라라는 말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주변에서 나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모른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순간 사람들은 나를 판단할 필요조차 없는 존재로 취급합니다. 자식들에게도 무시당합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그런 거 몰라도 돼요라는 말이 처음에는 배려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알아봤자 쓸데없어요. 괜히 신경 쓰지 마세요라는 의미로 변합니다. 부모가 모른다고 생각하면 자식들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부모의 의견을 묻지 않습니다. 재산 관리, 건강 문제, 심지어 생활과 관련된 사소한 결정까지도 자식이 마음대로 정합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부모의 동의도 없이 일이 진행되고 부모는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라는 말을 듣는 처지가 됩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생활 방식이 바뀌어도 배우려 하지 않는다면 뒤처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스마트폰을 모르고 인터넷을 몰라서 나는 그런 거 몰라라고 하면 은행 일 하나도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워집니다. 결국 누군가에게 부탁해야 하고 그렇게 부탁하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무시당하는 빈도도 높아집니다. 주변 사람들은 도움을 주면서도 속으로는 이분은 진짜 아무것도 모르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한번 그렇게 인식되면 존중받을 기회조차 사라집니다. 재산 관리에서도 무지하면 더 큰 손해를 봅니다. 돈 관리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자식이나 친척들이 대신 관리하려 들고 그 과정에서 부모의 의견은 무시됩니다. 아버지, 이런 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 괜히 신경 쓰지 마세요라는 말 뒤에는 부모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이 숨어 있습니다. 결국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모른 채 남이 정해주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이미 늦습니다. 그때 제대로 알아볼 걸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태도는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편함이 결국 자신을 무력한 존재로 만들고 남들에게 휘둘리는 인생을 만들 뿐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변화에 적응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익히고 금융 지식을 쌓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배워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무시당하지 않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배움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노후가 남의 것이 아닌 온전히 내 것이 됩니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 6번째는 만만한 노인은 쉽게 무시당하고 버려지기 때문입니다. 만만한 노인은 쉽게 무시당하고 버려집니다. 젊었을 때는 착한 성격이 인정받고 주변에서 존중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이가 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힘이 없고 경제력이 약하고 자기 주장이 없는 노인은 누구에게나 쉬운 존재가 됩니다. 착한 노인이 아니라 만만한 노인으로 보이면 사람들은 함부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무시하는 것은 기본이고 심지어는 가족에게도 버려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 가장 먼저 변합니다. 부모가 강하고 권위를 가지고 있을 때는 자식들도 조심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그래, 내 말이 맞아, 알아서 해라 같은 말만 반복하며 자기 의견을 내지 않으면 자식들은 부모를 하찮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함부로 말하고 결정권을 빼앗고 심지어 경제적인 문제까지 부모 몰래 처리합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자식에게 기대려 하면 더 쉽게 무시당하는 처지가 됩니다. 이제 부모님은 우리 없이 못 사니까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면 부모는 자식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합니다. 며느리와 사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시부모나 장인 장모에게는 조심하지만 만만한 노인에게는 대놓고 무례한 태도를 보입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부탁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당연하게 요구합니다. 손주를 돌봐주는 것도 처음에는 고마워하지만 나중에는 당연히 해줘야 하는 일로 바뀝니다. 힘없는 노인은 가족 내에서 가장 낮은 위치로 전락하고 결국 의견조차 존중받지 못하는 존재가 됩니다. 사회에서도 만만한 노인은 무시당합니다. 은행, 병원, 공공기관 어디를 가든 기가 죽은 노인은 홀대받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지 않으면 기다리던 순서도 무시당하고 직원들도 대충 대합니다.
경제력이 없는 노인은 더 심합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들은 더 이상 친절하게 대할 이유를 찾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사람들과 잘 지냈던 노인도 나이가 들고 만만한 존재가 되면 어느 순간 외톨이가 됩니다. 결국 만만한 노인은 버려집니다. 자식들도 부담스러워하고 가족 내에서 왕따가 되고 사회에서도 존재감이 사라집니다. 요양병원에 보내지고 연락이 끊기고 마지막 순간까지 외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누구도 챙기지 않고 누구도 찾지 않는 노인이 됩니다. 착하게만 살다 보면 결국 이렇게 쓸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독해져야 합니다. 자기 의견을 똑바로 말하고 거절할 것은 거절해야 합니다. 경제적인 힘을 잃지 않고 함부로 퍼주지 않아야 합니다. 자식들에게도 사회에서도 만만한 노인으로 보이지 않도록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힘없는 노인이 되면 누구도 존중해주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독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무시당하지 않고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착하게만 살다 보면 결국 남는 것은 후회뿐입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고 희생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무시와 외면뿐입니다. 가족도 사회도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내 권리를 당당히 주장해야 합니다. 남을 만족시키느라 내 삶을 희생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만한 노인이 되는 순간 존중도 사라지고 내 인생도 사라집니다. 독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내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나이에 이 정도 대우도 못 받아야 하냐? 평생 참고 살았는데 결국 남는 건 허무함 뿐이야. 다 필요 없다. 이제라도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언제까지 예민하게 살 것인가? 언제까지 남들한테 맞춰주며 손해보고 속 끓이며 살 것인가? 젊었을 때는 가족을 위해, 체면을 위해, 사회적 위치를 위해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그렇게 했었던 것들이 지금 내게 무엇을 남았습니까? 결국 다 부질없습니다. 남 눈치 보느라 내 행복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피곤하게 살 이유가 없습니다. 기분 나쁜 사람과는 억지로 만나지 말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은 거절해야 합니다. 모든 걸 따지고 고민하다 보면 결국 후회만 남습니다. 이제는 오직 나를 위한 선택만 해야 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 더 이상 후회 없이 즐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결국 끝까지 남는 건 나 자신뿐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다 부질없다. 노년에는 너무 예민하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 편하다. 첫 번째는 내가 행복한지가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되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는 게 힘든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모든 선택의 기준은 단 하나, 내가 행복한가? 입니다. 남들 눈치를 보며 살아온 세월이 얼마인가? 이제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습니까? 자식 뒷바라지에 인생을 다 바쳤습니까? 그런데 돌아온 건 무엇입니까? 고작 고생하셨어요 라는 말 한마디입니까? 아니면 연락 한 통 없는 쓸쓸한 나날입니까? 이제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노년에 접어들면 다 부질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자존심, 체면, 남들의 평가가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알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아무 의미 없다는 사실을. 죽을 때까지 남들한테 인정받아야 합니까? 이제는 내려놓고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모든 선택의 기준을 내가 행복한가? 로 바꿔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맞춰주고 희생하고 참고 배려하고 그런 삶은 끝내야 합니다. 싫은 자리에 억지로 가지 마세요. 만나기 싫은 사람과 어울리지 마세요. 하고 싶지 않은 일에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는 철저하게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족이 걱정된다고요? 자식들이 서운해할까봐 두렵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자식들은 이미 본인의 삶을 삽니다.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언젠가 부모님도 이제 행복하게 사세요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행복하게 살려 하면 뭐라고 합니까? 왜 그러세요? 갑자기 왜 변하셨어요? 이런 말들을 쏟아낼 겁니다. 그 말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노년에 가장 위험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후회입니다. 그때 좀 더 내 마음대로 살 거리라는 후회는 가장 쓰라립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나를 위한 선택을 하세요. 사람을 만나든 취미를 즐기든 여행을 가든 무엇을 하든 단 하나의 기준만 가지면 됩니다. 이게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의무감에 사는 삶은 끝내야 합니다. 더 이상 누구를 위해 살 필요 없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착하게만 살면 결국 손해보는 게 인생입니다. 적당히 이기적이어야 합니다. 싫으면 싫다고 말하고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하고 때로는 차갑게 돌아설 줄도 알아야 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평생을 참고 배려하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행복이란 건 누구도 대신 챙겨주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찾아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 몇 년을 더 살 수 있을까요? 이제라도 내가 행복한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후회 없는 노년을 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70세 김 씨는 평생을 가족에게 바쳤습니다. 남편 뒷바라지, 시댁 수발, 자식 교육까지 모든 걸 희생했습니다. 자신의 삶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먼저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조차 하지 않습니다. 명절이면 손주들 용돈이라도 주고 싶어 기다리지만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모든 걸 내어줬는데 돌아온 건 외로움뿐입니다. 외로움에 못 이겨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말은 뻔합니다. 엄마도 친구들 만나고 취미생활 좀 하세요. 말은 그럴듯하지만 결국 우린 바쁘니까 알아서 사세요 라는 뜻 아닙니까?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평생 참고 희생해도 결국 남는 건 허무함 뿐입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앞으로의 모든 선택 기준은 단 하나, 내가 이 일을 해서 행복한가, 내가 이 결정을 해서 행복한가? 입니다. 가고 싶은 곳으로 떠나고 먹고 싶은 걸 먹고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날 겁니다. 더 이상 남 눈치 보며 살지 않습니다. 희생은 결국 후회만 남길 뿐입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지나간 일에 연연하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는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진 일,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일, 자식에게 서운했던 일, 친구에게 상처받은 일. 그때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고 억울하고 분하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어떻습니까? 그 모든 일들이 여전히 내 삶을 흔들어야 합니까? 과거에 연연하는 순간 현재는 사라집니다. 젊을 때는 억울했던 일이 끝까지 복수하고 싶고 후회되는 일은 다시 돌리고 싶고 서운한 일은 따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나를 행복하게 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기억에 사로잡혀 현재를 망치고 미래를 불행하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가족에게 받은 상처를 곱씹고 있습니까? 자식이 냉정하게 됐던 순간이 떠오릅니까? 한때 친했던 친구가 나를 외면했던 일이 잊히지 않습니까? 그 기억들을 붙잡고 있는 한 편할 날이 없습니다. 정작 그 사람들은 신경도 쓰지 않는데 나 혼자 분노하고 후회하고 슬퍼하며 고통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원망했던 사람들, 상처받았던 순간들, 억울했던 기억들 모두 다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 감정들이 내 삶을 바꿔주지 않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건 과거가 아니라 과거에 집착하는 내 마음입니다. 지금 내 앞에 남아있는 것은 오직 오늘뿐입니다. 지나간 시간은 돌릴 수도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를 붙잡고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학대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잊지 못하는 순간 늙음은 더욱 고통스럽습니다. 후회가 깊어질수록 삶은 더 무거워지고 원망이 쌓일수록 얼굴엔 주름만 늘어납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제라도 가벼워져야 합니다. 그동안 쌓아온 감정의 짐을 던져버리고 남은 인생을 온전히 나를 위해 써야 합니다. 더 이상 지난날의 잘못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과거의 상처로 잠 못 이루지 않습니다. 오직 오늘을 즐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야 편안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65세 박 씨는 10년 전 남편에게 배신당했습니다. 평생 믿고 살았던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났고 결국 이혼했습니다. 자식들도 아버지 편을 들었고 박 씨는 하루아침에 혼자가 되었습니다. 분하고 억울해서 밤마다 이를 갈았습니다. 그 남자가 불행해지길 바랐고 자식들에게도 실망했습니다.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때의 분노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혼자서 밥을 먹을 때도, TV를 볼 때도, 밤에 잠들기 전에도 과거의 상처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깨달았습니다. 이 고통을 느끼는 건 오직 자신뿐이라는 것을. 남편은 새 삶을 살고 있었고 자식들도 각자 바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사로잡혀 괴로워하는 건 박 씨 혼자였습니다. 이제는 과거를 놓아주기로 했습니다. 하고 싶었던 여행을 떠났고 오래전 배우고 싶었던 그림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남편과 자식에게 더 이상 미련이 없습니다. 드디어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지나간 일에 연연하지 않으니 삶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자꾸 따지면 마음만 피곤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는 내내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계산기 두드리듯 하나하나 따지면서 살았습니까? 이제 와서 남는 게 무엇입니까? 자꾸 따지면 결국 마음만 피곤해질 뿐입니다. 젊었을 때는 손해보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사회에게 언제나 공정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무리 따지고 요구해도 세상은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억울했던 순간들, 받아야 할 걸 못 받았던 기억들, 약속이 깨졌던 일들 다 따지고 살았지만 결국 해결된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속만 더 상했습니다.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걸 공평하게 나눌 수도 없고 다 따진다고 내 마음이 편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돈 문제, 인간관계, 가족 간의 갈등 어디 하나 명쾌하게 정리되는 게 있습니까? 딱 떨어지는 답을 찾으려 애쓸수록 더 피곤할 뿐입니다. 자식에게 해준 만큼 돌려받지 못했다고 속상합니까? 형제끼리 유산 문제로 싸우고 있습니까? 친구가 돈을 빌려가 놓고 모른 척해서 화가 납니까? 다 따지고 싸워서 얻을 게 무엇입니까? 상대가 변합니까? 오히려 관계만 더 꼬이고 상처만 깊어질 뿐입니다. 그러는 동안 내 마음의 평화는 산산조각 납니다. 남은 인생 더는 따지지 말아야 합니다. 손해봐도 그냥 넘기고 속상한 일도 흘려보내야 합니다. 따지면서 살아봐야 결국 억울함만 더 커질 뿐입니다. 받아야 할 것을 못 받았다면 그냥 포기하세요. 내가 양보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집니다. 관계를 유지하려면 가끔은 져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세상을 향해 계속 따지고 분노하면 결국 나만 피곤해집니다. 늙을수록 가장 중요한 건 돈도 명예도 아닙니다. 오직 마음의 평화입니다. 마음이 편해야 밥맛도 좋고 잠도 잘 오고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자꾸 따져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정말 가치 있는 것입니까? 이제라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피곤한 감정 소모는 줄이고 내 삶을 더 가볍게 만들어야 합니다. 따지면서 살아온 세월은 끝났습니다. 앞으로는 무엇이든 쉽게 넘기고 웃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게 진짜 행복한 노년을 사는 길입니다. 70세 이 씨는 평생 억울한 일은 절대 못 참는 성격이었습니다. 동생과 유산 문제로 싸웠고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떼었고 며느리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 아들과도 다퉜습니다. 늘 따지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동생과는 연 끊긴 지 오래고 친구는 연락을 피했고 아들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혼자가 된 후에도 억울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틀린 말 한 게 아닌데 왜 다들 나를 피하는가? 고민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하지만 문득 깨달았습니다. 따진다고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만 병들고 사람들만 멀어졌습니다. 이제는 내려놓았습니다. 동생에게 먼저 연락했고 친구와도 다시 웃으며 만났습니다. 며느리에게 서운했던 감정도 흘려보냈습니다. 따지지 않으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사람도 다시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무 늦지 않게 깨달아서 다행입니다. 이제는 웃으며 가볍게 살아갑니다. 네 번째는 피곤한 인간관계는 정리하는 게 답이라는 것입니다. 평생 사람들에게 맞추며 살았습니까? 관계를 유지하려고 참았고 손해보면서도 좋은 사람인 척했습니까? 그런데 돌아온 건 무엇입니까? 결국 혼자 남아 외로움에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피곤한 인간관계는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답입니다. 나이 들수록 인간관계는 자산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젊을 때는 인맥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 진짜 내 사람은 몇 없었습니다. 명절이면 인사 한 통 없는 친척들, 연락하면 바쁘다고만 하는 친구들, 필요할 때만 찾는 지인들. 이런 관계를 왜 계속 붙잡고 있습니까? 모임에 나가면 피곤하기만 합니까? 늘 똑같은 이야기, 남험담, 끝없는 비교. 듣고 있으면 기운만 빠집니다. 만나고 나면 후회하는 사람들과 굳이 어울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시간에 차라리 혼자 좋은 책을 읽고 산책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 낫습니다. 오래된 친구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죽고 못 살던 사이였어도 나이가 들면 가치관도 생활 방식도 달라집니다. 대화할수록 피곤하고 스트레스만 쌓인다면 미련 없이 끊어야 합니다.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느라 내 삶이 피폐해지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 자매라고 무조건 끌려다닐 필요 없습니다. 부모 자식 사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을 필요도 없습니다. 늘 요구만 하고 내 감정을 무시하며 상처만 주는 가족이라면 멀리해야 합니다. 피가 섞였다고 무조건 소중한 관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랜 지인과 멀어지면 외로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불필요한 감정 소모 없이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만 가질 수 있습니다. 몇몇 귀한 사람들과만 깊이 교류하면 됩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충분합니다. 남은 인생, 피곤한 관계를 유지하며 에너지를 소모할 시간이 없습니다.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인간관계는 과감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후회 없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보다 나를 먼저 챙겨야 합니다. 그것이 행복한 노년을 사는 지혜입니다. 68세 정 씨는 평생 친구들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희생했습니다. 매번 약속을 챙기고 누구 생일이니 모이자, 누가 힘들다니 도와주자 하며 바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이 힘들 때는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몸이 아파 연락했을 때도 나중에 보자라는 말뿐이었습니다. 필요할 때만 찾고 부담스러운 일은 외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 관계를 왜 붙잡고 있었는지 후회되었습니다. 정 씨는 과감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모임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허전했지만 곧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제는 혼자서도 잘 지냅니다. 오래 꿈꿨던 그림을 배우고 새로운 취미를 즐기며 시간을 보냅니다. 피곤한 인간관계를 정리하니 삶이 가벼워졌습니다. 이제야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5번째는 너무 계획적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평생 계획표를 짜며 살았습니까? 철저하게 준비하고 완벽하게 실행하려고 애썼습니까? 그런데 인생이 계획대로 흘러갔습니까? 결국 예상치 못한 일들이 닥치고 아무리 준비해도 피할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지나고 보니 어땠습니까? 그렇게 아등바등 살 필요가 있었습니까? 젊었을 때는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며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저축을 철저히 하고 자식 교육을 위해 계획을 세우고 은퇴 후까지 계산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드니 모든 것이 헛웃음만 나옵니다. 평생 모은 돈도 예상치 못한 병원비로 사라지고 정성 들여 키운 자식은 연락 한 통 없습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꿈꿨지만 현실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계획적으로 살면 마음이 편할 것 같았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불안만 커졌습니다. 혹시라도 계획이 틀어질까 걱정하고 예상과 다르면 스트레스 받고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렇게 산다고 달라지는 건 없다는 것을. 남은 인생은 계획에 얽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너무 먼 미래를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지금 해야 합니다. 돈을 아끼느라 여행 한 번 못 가고 건강 걱정하느라 먹고 싶은 것도 참으며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일이 올지조차 모르는데 오늘을 희생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계획 없이 살면 불안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훨씬 자유롭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결정하고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내일의 걱정보다는 오늘을 즐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결국 인생은 계획이 아니라 순간의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너무 계획적으로 살지 않아야 후회 없는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72세 김 씨는 철저한 계획형 인간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모든 걸 미리 준비해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은퇴 후를 대비해 돈을 아꼈고 노년에 편히 살려고 하고 싶은 것도 참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고 모아둔 돈은 병원비로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안정된 노후를 꿈꿨지만 모든 계획이 무너졌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아끼고 준비했는데 결국 남는 건 후회뿐이라는 것을 더 늦기 전에 마음대로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가고 싶었던 곳으로 여행을 떠났고 먹고 싶었던 음식을 마음껏 먹었습니다. 계획을 내려놓으니 오히려 마음이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때그때 즐기며 사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제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 남들 눈치 보느라, 손해 안 보려고 애쓰느라, 필요 없는 걱정하느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버렸는가? 그렇게 신경 쓰고 따지고 애써봤자 결국 남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인생은 한순간이다. 더 이상 참고 계산하고 예민하게 살 필요 없다. 남은 시간은 오직 나를 위해 써야 한다. 가고 싶은 곳으로 떠나고 하고 싶은 걸 하며 즐기면서 살아야 한다. 자식도 친구도 돈도 결국 끝까지 함께하지 않는다. 마지막까지 남는 건 나 자신뿐이다. 그러니 이제라도 후회 없이 살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끝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영상 아래에 나오는 제품을 누르시면 쿠팡으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쿠팡으로 연결된 후 아무 물건을 사셔도 제 채널에 약간의 수익이 발생하오니 앞으로 쿠팡에서 물건을 구입할 경우 이런 식으로 구입해 주셔서 본 채널에 간접 후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 7시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